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고모쇼로 돌아왔고요. 고모쇼 2회차입니다. 1부에서도 저희가 달란트 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송에는 첫 출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일반인에서 이제 고수로 올라온, 그쵸?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김형준 고수 모셨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름은 김영준이고 현재 3프로에서 진행했었던 투자 위더 스타에서 이제 아쉽게 준우승을 이제 하게 되었고, 현재는 고배당 재투자 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배당 재투자 연구소. 네, 맞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이제 배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짜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3프로에서도 배당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2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아이디어를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배당주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배당을 받기 너무 고배당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폐쇄형 펀드라는 거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이제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 차익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계속 지속해 줘. 이자처럼 계속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이제 월세 받듯이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월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투자를 처음 2013년부터 했다고 하셨어요. 네. 2013년부터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회에 나갔는데, 이제 그때 선배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주식 투자해야 한다. 이제 남들과 같은 스토리로, 또 이제 당시 저는 제약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아, 제약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업계에,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고. 아, 삼천당 상장사인데. 제약을 네, 상장사인데. 그 당시에 3천당이 3,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주식을 사는 걸로 소액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아마 처음 시작을, 네.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지금은 테마주 아닌가요? 아이, 테마주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처음에 돈을 벌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보고 이제 국내 주식을 계속 했는데, 이제 제가 투자했던 거는 저도 역시 배당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뭐 애경유아라든지 한양 ENG라든지 한솔제지, 약간 뭐 무림 PMP, 약간 네. 이렇게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 노잼. 노잼 주식, 네. 쌍용 양회였었죠 아마 옛날에. 그 기억.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투자를 하다가 네. 이게 배당에 주기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미국을 이제 그래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일단 배당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배당을 베이스로 투자하는 방법의 매력,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은 뭐가 있는지. 일단 배당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가 하방 좀 방어력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다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주 방어 느낌,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가가 요즘에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배당이 없는 주식을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배당주를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은 현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 뭐 엔비디아를 산다든지 배당주를 더 산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목적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운용의 묘가 있고, 또 이게 즐거운 게 떨어지든 오르든 한 주 한 주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라는 게 단순히 너는 자산이 얼마냐 이거보다는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돈이 벌 수 얼마냐.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걸로 좀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듣긴 했거든요.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공개를 안 하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연 배당으로 남들 연봉만큼 받고 있어요. 그 대충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대충 그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원금 대비 나오는 비율. 한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 11% 정도를 맞춰놓고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남들 연봉만큼 계속 매년 나오고 있는. 네,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재투자가 가능한? 네네, 계속 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님 나이가 이제 뭐 87년생이니까 36인데, 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10년 뒤면은 건물 하나는 현금으로 살 수 있겠네요. 노력해 봐야죠. 뭐. 네,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미리 부자가 되실 분과 우리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주식에 뛰어드셨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뭐 국내든 미국이든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 일단은 제가 이제 국내 어떤 개인 기업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현황 탑 50를 봐도 기술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테이버님 미국 잘 기술주. 잘 네. 아시듯이.
근데 이제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제가 또 산프로에서 말했지만 SCI라는 그 장내 업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장내 업체 좀 어감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상조업체인데 네, 상장이 돼 상조업체.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도 계속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또 뭐 미국은 이제 자동차 하면은 이게 필수 소비재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아무래도 꼭 필수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토존이라든지 뭐 제뉴인 파츠 이런 거는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신고가 부근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노잼주지만 안 빠지는 주식이 많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주가 물론 한 5년, 10년 가져가면 엄청난 수익률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그것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요즘같이 장이 힘들 때 고점 대비 하락률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방어하고자 이런 보험주도 가져가고 필수 소비재도 가져가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당 네. 같은 걸 베이스로 좀 잡아놓고.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일단 찾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도 조금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핀비즈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핀비즈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업의 티커라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이면은 AMZN 뭐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래서 치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쪽 수계가 나오고 네. 이제 그걸 보면서 뭐 EPS라든지 PER 이런 거 일단 확인하는 법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스크리너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건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핀비즈에서? 있어요. 네, 그거 핀비즈에서. 무료 아니에요? 아, 그거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뭘 찾냐. 예를 들면 EPS가 5년간 증가했다. 이런 거 검색식으로 넣고 PER은 예를 들어서 20 미만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서치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분류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시가총액이 또 너무 크든 적든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표로 검색을 한다. 아, 네, 그렇죠. 네, 그게 EPS가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이고 네. PER이라고 하는 PER 배수가 있고 아, 네네. 그 ROE 같은 것도 넣고 아, 맞습니다. ROE도 꼭 그 넣어요. 배당 같은 거 넣고 예, 디비던드 넣고. 네, 그다음 네. 총 주주 환원율도 넣을 거고 네네네. 그런 걸 넣었을 때 본인에 딱 걸리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제 그 안에서 검색을 시켜서 보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주식을 많이 찾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저는 폐쇄형 펀드라는 거를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거 너무 어렵던데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폐쇄형이라 그래서 어감은 안 좋은데 이게 폐쇄형이 뭐냐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ETF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금 유입 없이 하나 이제 만들면 그 자금으로 쭉 운영해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이상 된 폐쇄형 펀드도 많고 우리 나이처럼 막 30년 넘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사게 되면은 절대 뭐 이렇게 자금의 추가 유입 없이 쭉 가져가는 그 자금에 추가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할 때 그 공모가가 있고 그 금액으로 이제 시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순자산 가치랑 이제 시장가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아, 채권 거래하듯이 네, 맞아요. 따로 거래 시장 있는 거예요? 거래 시장은 똑같아요. 주식 시장이랑 똑같고. 아, 그냥 검색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스파이 사듯이 네. ETF 사듯이 그거랑 똑같이 네.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티커를 알아서 검색을 하면은 맞아요. 나온다. 그럼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런 폐쇄형 펀드를 검색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티커 같은 거를 이제 쳐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네. 폐쇄형 펀드는 뭐 이제 CEF 뭐 탑 50 뭐 이런 거 막 치시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찾으면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럼 그런 검색 방법이 혹시 그 형님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건지? 그렇죠. 제 블로그에 아. 이 폐쇄형 펀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일단 그래도 좀 살만한 것들을 좀 엄선해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다가 이제 공부하셔서 구글에서 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블로그 주소 한 번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블로그 주소? 아 블로그 주소는 그냥 네이버에 고배당 재투자 연구소 이렇게 치시면은 일단 고배당 재투자 연구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필수 질문 하나 왔습니다. 아프리카 TV. 아. 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견학을 좀 했어요.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스튜디오도 보고 여기도 보고 했는데 아프리카 TV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일단 깜짝 놀란 거는 ROE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대단하고 뭐 현금 보유량도 좋고 뭐 재무제표 너무 훌륭한데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해외로 진출한다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네. 저는 뭐 성장성은 계속 있다고 보는데 네. 계속 국내에만 머물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TV가 어떻게든 성공하려면은 해외로 좀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아프리카 TV는 국내에 머물면 안 된다.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하 이 부분에 대해서 트위치가 있다. 뭐 저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다들 이야기하는 게 경기 침체다. 지금 주가 빠지고 있고 주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신규 상장, IPO, 따상, 공모주 최대 경쟁률. 그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주가가 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회사를 지금 시장에 상장시켜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 내 지분을.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IPO가 많을 때는 시장이 조금 비쌀 때 네.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사야 될 때고 네, 그럼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즘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저도 이제 보지만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M&A가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 지금 약간 불발됐지만 또 저번 주에 머크가 이제 항암제 쪽으로 유명한 어떤 그 제약회사인데 이 머크가 또 시젠이라는 기업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시젠은 아니고 네. 항암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젠을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도 반도체의 어떤 기업을 계속 인수한다. 이런 인수합병 M&A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기업의 내부자들 어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CEO라든지 CFO라든지 기업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IPO랑은 반대죠. 지금 제일 기업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정확히 뭐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은 모르지만 지금은 꽤 기업의 밸류 대비 좀 싼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IPO가 좀 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비싸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반등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등은 언제쯤 될까요? 반등이 사실 어제부터 한번 팍 치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 한번 오르긴 했죠. 어제 좀 기분 좋게 올랐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일단 봐야 할 것이고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여기서 잠깐 코너 속의 코너.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박살이 나면서 내일 한국 주식이 박살이 날 것 같아요. 내일은 빠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밀렸어요. 자, 장 초반에 높이 출발했다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테슬라 그 주가 기대감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 봉쇄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적은데 꽤나 잘했네. 약간 우리 넷플릭스 발표한 것처럼 기대가 적은데 꽤 최악을 잘했네. 면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밥 사는 걸로 해가지고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살. 그리고 형님은 올라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 오늘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바닥을 돌리고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은 주식 많이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으면은 일단은 환율과 유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 왜 첨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루에도 막 위아래로 막 5% 이상씩 막 이렇게 널뛰면은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뭐 $100라서의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어떤 그 원자재가 하루에도 너무 위아래로 진폭이 커버리면은 이게 이제 저는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아래 진폭이 적고 이렇게 좀 박스권 내에서 이 원자재가 움직여가면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약간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지금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좀 불이 붙으면서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제 그게 뭐 돈이 풀렸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원자재가 문제니까. 맞아요. 그럼 이상에서 원자재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안정이 돼야 네. 주식시장도 예측이 가능해질 거고 아, 그렇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 네네네, 맞아요. 오, 요거는 우리 메모 한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중에 하나죠. 경기 침체 때 나는 이 주식을 살 거다 탑3. 아, 네,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미국 주식 기준으로 나는 지금 경기 침체고 뭐고 간에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 주식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탑3만 한번. 네. 생각났습니다. 일단 탑3. 3위는 제뉴인 파츠라고. 제뉴인 파츠. GPC고요, 디커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그 부품업체 네. 중에 하나고 이제 배당킹이라서 이제 60년간 배당을 계속 올려준. 그럼 지금 배당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도 한 제가 알기로 3% 정도였나?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배당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같이 올라 버리니까 배당률은 매력은 없어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다. 맞아요. 네. 계속 주가와 배당금이 아주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네. 이런 거는 꼭 사도 되고. 네. 2위는 SCI, 이 장내 업체. 제가 이게 밀고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어쨌든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와도 가실 분들은 장내를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사상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이제 1위는 유나이티드 헬스죠. 네, 역시 뭐 테이버님 너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랑 이게 보험업체 그죠? 요건데 요 두 가지의 모든 아주 뭐 사기성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유나이티드 헬스고 미국은 또 어쨌든 민영일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배당금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참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저도 좀 한 말씀 거들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종목들은 모르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미국의 병원 체인들의 고객 데이터, 환자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노잼 주고 배당 준데 혁신성도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있는 두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는 저도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종목들 메모해 놓으시고 저는 언제나 반도체쟁이기 때문에 TSMC, 애플 그런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